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결정되기까지는 이제 채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인지의 문제, 뭐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윤 후보도 홍 후보도 그렇고. 그거보다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왜 우리가 집권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후보의 이슈메이커로서의 그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는 의도된 겁니까? 근데 먼저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또 자세히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현장과의 많은 교감 속에서 네.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제시받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성과들을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그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기라성 같은 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음식점 총량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번을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런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고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찬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교감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신 거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과정을 너무 다른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현장과 교감하는 새로운 대권 후보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음식점의 총량제 이런 문제들은 전문가들의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론의 장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약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감안해서 함께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자마자 그 논쟁이 다시 시작이 된 건데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고 나면 대선 후보가 갖고 있는 그 비전과 정책은 현 집행부, 정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고 예. 해도 그건 어느 정당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재난지원금 문제, 특히 이걸 100% 전 국민이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이전부터 주장해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100%가 안 된 지역에서는 굉장히 상당한 상실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액수가 다소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상황이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언급한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전 뭐 정부의 집권 여당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수 추계 문제입니다. 세수 추계가 상당히 좀 빗나갔습니다. 저희들도 한 사람으로서 저도 좀 책임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많은 세수가 거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가계부채는 좀 많이 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또 함께 이게 소비로 이어져서 경제의 활력으로 좀 모색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준석 대표도 100% 합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80%와 80.001%인 사람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 지급을 하면서 전혀 그런 데에 대한 상실감이라든지 박탈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여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채무 문제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하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금액에 다소 조정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네. 잉여세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더 많은 빚을 내자 뭐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